2018년 1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하나의 사진. 뭐야? 저 청바지 아니야? 사람 같은데? 고드름 매달려. 어머.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고드름이 된 듯 건물의 지붕에 매달려 얼어붙은 한 남자. 눈으로 보고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의문의 사건. 도대체 그는 왜 고드름처럼 매달려 죽음을 맞이한 것일까? 어떻게 된 거야? 러시아 시베리아 케메로보주에 위치한 한적한 시골 마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는 듯 했는데 바로 그때 길을 걷던 마을 소녀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형체. 소녀가 발견한 것은 지붕에 달린 거대한 고드름. 아니, 그것은 다름 아닌 고드름처럼 얼어붙은 사람이었다. 머리는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였고 발에는 기다란 고드름까지 달린 미스터리한 남자의 모습. 말이 안 돼. 소녀의 제보를 받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 또한 충격적인 사건에 말을 잇지 못했는데 도대체 남자는 누구이며 왜 저 건물에 매달린 채 사망한 것일까? 게다가 마을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남자가 발견된 건물은 인근 학교에서 운영하는 3층 높이의 기숙사. 하지만 남자는 이 학교의 학생이 아니었다. 이후 경찰이 밝혀낸 그의 신원은 26살의 청년 예브게니 티호노프였다. 그는 고층 빌딩 수리 전문가로 평소 50m가 넘는 고층 건물에서도 능숙하게 일해왔고 그의 여자친구는 고층 빌딩을 매일 오르는 그가 겨우 3층 높이의 건물에 매달려 사망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증언했는데 그렇지, 말이 안 되지. 너무 이상한데. 말이 안 되지. 청년이 건물에 매달려 사망한 그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2018년 1월 11일 마을에는 새벽 내내 굵은 눈과 가벼운 눈이 번갈아 내렸고 시베리아의 차가운 바람 또한 강하게 불어닥쳤다. 그렇게 알 수 없는 어두운 밤이 지나고 그날 아침 청년은 싸늘한 죽음으로 마을 주민에게 발견되고 말았는데 그리고 그의 죽음에서 또 하나의 풀리지 않는 의문은 또 놀랄 게 있어요? 뭔데? 그의 사망 시각이 발견된 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 전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2시간? 2시간 만에 저렇게 됐다고? 그럼 살아있는 채로 매달려 있었던 건가? 2시간. 저렇게 고드름이 어떻게 생겨?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그렇지. 사람이 죽은 지 2시간 만에 고드름처럼 얼어붙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게 아니라면 그는 지붕에 매달린 채 서서히 죽어갔던 것일까?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그의 죽음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부검을 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사인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게다가 또 얼었으니까 더. 그렇지. 네.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운 경우에는 사망 시간, 추정 시간도 거의 뭐 불가능할 수 있어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2시간이. 네. 아, 그렇구나. 지붕에 매달려 고드름이 되어버린 남자 예브게니 티호노프. 그는 그날 왜 그곳에 있었으며 어떻게 사망한 것일까? 2시간 만에 얼어붙었다는 것은 과연 사실일까?
아, 자, 전문가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한데 청년은 어떻게 고드름 형태로 매달려서 죽게 된 걸까요? 제 생각에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고사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심장마비 사고사.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나리오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이유로 지붕 위에 올라가는 도중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심장마비로 인해서 목숨이 끊어졌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얼어붙게 되어 있는데 그때 그대로 고정이 되는 바람에 몸이 얼어붙게 된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누가 일부러 지붕에 괜히 한번 매달려 보자 뭐 이렇게 생각해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지붕 위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이런 급사하는 상황을 처했는데 그 후에 몸이 얼어붙어서 저런 모양이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생각 저는 좀 해봅니다. 아. 근데 사고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지붕에서 쓰러졌다고 해도 딱 지붕 끝에 이렇게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는 게 가능한가요, 사람이? 저는 순서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네. 쓰러져가지고 얼어붙기 시작한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약간 눈사태 같은 느낌 혹은 얼어붙어 있는 그 얼음이 쪼개지면서 밀려 내려오는 느낌으로 살살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서 점점 얼어붙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 부분만 매달린 정도에 고정된 것이 아닌가. 그러네. 쭉 미끄러진 게 아니라 천천히. 그러니까 이제 밤새 쌓인 눈이 아침에 녹아내리면서 같이 흘러내려 버렸다. 그런 식도 가능하겠죠. 저는 이 곽재식 작가님의 이야기가 일리는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가설은 누군가가 이분을 타살하고 이 분을 결박해서 그 자세로 매달아 놨다. 그리고 이후에 고드름이 생겼다라는 게 저는 타당한 설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섬뜩하다. 그 일반적으로 그 살아있는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기네스 기록에서 오래 매달리기 선수의 신기록이 16분 3초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망 후 2시간 이후에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사망할 당시 전에 매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16분이라는 시간과 2시간을 비교해도 차이가 상당히 나고요. 아무래도 누군가가 타살로 이분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이분을 결박해서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저는 일단 사고사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작가님과 함께. 네. 근데 이제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작업을 요청했거나 이런 정황들을 따져본다면 경찰에서 금방 확인이 됐었을 것이고 그러게. 사실 또 밤에 작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됐건 자구적으로 스스로 올라간 건데 지붕 위로 그런 판단을 해서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음주가 개입이 되지 않았겠는가. 밤중에 음주를 하고 나서 줄을. 그리고 제가 현직에서 경험한 몇 가지 케이스를 보면 정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 있다든지 맞아. 뭐 어떤 높은 건물 계단에서 아주 위험스럽게 뭐 담배를 피다가 떨어진다든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여기 이 매달려서 사망한 사람의 그 여자친구 진술을 들어보면 평소에 고층 건물에 매달려 있는 것을 좋아했다 이런 얘기를 평소에도 좋아해요. 그럼 술 취하면 더 하고 싶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또 직업 정황들을 본다면 이 사람의 성향이 굉장히 개방적인 성향일 수가 있어요. 활발하고.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평범한 수준의 상상력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훨씬 더 큰 상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도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새로운 시도. 근데 이런 개방성의 성향과 음주가 같이 붙어 있으면 또 그 이제 직업상 되게 익숙한 장소예요. 자신이 일하던 장소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사고로 인해서 의식을 잃거나 사망을 해서 결과적으로 저런 형태로 발견되지 않았는가 이런 맞아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타살의 가능성은 아예 없을까요? 타살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이제 뭐 결박이 있었다면 자기가 풀 수 없는 결박이라면 분명히 타살로 막 경찰에서 수사가 전개가 됐을 거고 특히 이 저렇게 이렇게 경사가 있는 곳에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졌다면 상처들이 정형화돼 있지 않아요. 굉장히 불규칙하고 어떤 흉기의 깊이도 다 다르고 네. 각도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런 상처들이 지금 경찰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 이미 사망한 사람을 저런 상태로 올라가서 끈으로 매달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는가. 결박은 어렵다. 네. 그리고 특히 범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창들이 나와 있고 누구나도 그냥 아침에 해만 뜨면 발견될 수 있는 장소에 네. 마치 전시하듯이 그 시신을 그렇게 유기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타살 현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살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동기가 없어요 지금 밝혀진 것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있고 당일날에 아마 수사팀에서의 행적들도 그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어떤 사고사의 네. 상황이 훨씬 더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시간 만에 이렇게 길게 얼 수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그러게요. 고드름이 2시간 안에 저렇게 얼지 않는다면 이 수사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전날의 행적까지 조사하고 맞아요. 수상한 게 많은데. 그러니까. 네. 자, 물리학적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2시간 만에 저런 고드름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원리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2시간 안에 저 정도의 고드름이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물의 공급이 있었고 이분이 있는 위치에서의 온도가 정말 낮았고 그리고 바람의 세기가 충분히 강했다면 가능한 일인데 정말 가능했을까? 정말 이 당시의 상황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제가 가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 하는 것은 사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실 사람의 온도, 체온이 36.5도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의 온도가 0도까지 떨어지고 이후에 고드름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도 사실 있는데 이게 겨울이거든요. 겨울이면 우리가 따뜻한 옷을 입어요. 따뜻한 옷을 입는 이유는 몸의 그 열을 외부에 뺏기지 않기 위한 거라서 체온이 36.5도여도 옷 바깥쪽은 사실 온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 같지 않다는 거는 제 아하. 생각인데 정말로 이게 가능했을까는 사실은 제가 확답을 드리긴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영상에서는 당시 날씨가 영하 2, 3도 정도였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극한 추위는 아니고 사실 우리도 굉장히 흔하게 느낄 수 있는 영하 2, 3도인데 맞아.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얼어붙을 수가 있나요? 저게 가능한가요?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고드름이 만들어지려면 온도가 항상 아주 낮은 온도로 유지가 되면 고드름이 안 만들어집니다. 일단 얼음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리고 흘러내린 물이 얼어붙어야 고드름이 되는 거죠. 그러게는데. 그냥 그치. 24시간 내내 영하 10도다. 그럼 고드름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네. 근데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붕 부분이거든요. 지붕 부분이면 그 해 에너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정사면으로. 그러면 이제 녹을 수가 있는 조건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온도는 그렇게 낮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중요하다고 제가 판단한 게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예. 바람이 불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장성규 씨 뜨거운 커피 마실 때 너무 뜨겁다 그러면 어떡하세요? 후 불죠. 불잖아요. 불면은 식으니까. 네. 물에 있는 물 분자들이 기체 상태로 바뀌면서 나가면서 네. 기화열이라는 에너지를 빼앗아서 물의 온도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강한 바람이 불면 이 고드름 부분의 온도를 훨씬 더 떨어뜨릴 수 있죠. 근데 그런 효과를 생각하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 네. 한편으로는 가만히 사진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무슨 생각도 좀 드냐면 사진을 보면 발바닥 밑에 고드름이 좀 자라나가지고 네. 붙어 있거든요. 맞아요. 양발에 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발바닥 쪽 고드름 이것은 자라난 모양이나 형태를 보건대
거의 그 자세가 된 이후에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예, 그치, 이분이 그치. 걸어 다니고 있으실 때 그게 생길 수 맞아, 맞아,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 날씨에 그 정도 길이의 고드름이 생기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까 뭐 이런 거를 같이 고려해서 좀 살펴본다면 좀 더 정확한 상황을 추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미궁에 빠지게 되는 사건인데요. 세 분 다 사망 이후에 얼려진 것이다 추측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시베리아. 시베리아의 건물과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 보기로 한 다빈치 노트 제작진. 먼저 당시 시베리아의 날씨를 재현하기 위해 영하 5도의 대형 냉동 창고에서 시베리아 마을과 비슷한 영하의 날씨를 재현해냈다. 대단해, 대단해. 여기에 청년이 발견된 건물을 대신할 폭 3.5m, 높이 1.8m 크기의 초대형 세트를 준비. 경사면 지붕. 그리고 오늘의 실험을 설계한 전문가까지 함께했다. 다음으로 준비할 실험 조건은 바로 이번 실험의 핵심. 인체와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하기 위해 돼지고기를 준비하고 고기? 세 가지의 온도가 다른 수조에서 살아있다가 사망한 상태의 37도 실험군,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상태의 20도 실험군, 사망한 후 오래 방치된 상태의 0도 실험군을 설정하기 위해 각각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담가 돼지고기 안팎의 온도를 맞춰주었다. 야, 저렇게. 진짜 궁금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일의 기상 데이터를 참고해 시베리아의 강한 바람을 만들어줄 서큘레이터를 장착하고 밤새도록 내린 눈을 재현할 제설기도 준비 완료. 건물에서 올라오는 난방열과 태양열을 고려해 히터까지 설치. 고드름이 생성될 수 있는 여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제 모든 실험 준비는 끝났다. 야, 최대한 비싸게 구현을 그러니까. 그러게요. 하셨네. 실험 스타트. 가장 먼저 고드름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눈이 필요하다. 제설기를 작동시키고 지붕에 눈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서큘레이터를 함께 작동시켜 주었다. 똑같은 바람. 지붕에 일정량 이상의 눈이 쌓여야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 고드름이 생성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되고 눈을 만들기 시작한 지 약 1시간. 드디어 지붕에 눈이 쌓이고 쌓인 눈이 서서히 녹기 시작하는데 고드름이 만들어질 조건까지 완벽하게 갖춰졌다. 와, 진짜 공을 많이 들이셨다. 정성이다. 이제 수조에서 0도, 20도, 37도로 온도를 다르게 유지한 돼지고기를 일정한 간격으로 걸어준 뒤 세 가지 상태의 실험군을 설정. 여기에 옷까지 덧입히면 실험 준비 완료.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는 2시간 동안 고드름이 어느 정도로 자랄 수 있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다. 야, 2시간 만에 저게 될까요? 안 될 것 같아.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실험이 시작된 지 30분 경과. 하지만 고드름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 설마 이대로 실험은 실패하는 것인가?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실험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조금 지난 그때 오, 밑에. 생겼어. 영도로 설정한 실험군에서 고드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른 실험군과 비교해봐도 영도에서만 고드름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망한 후지 영도니까 오래 방치된. 반면 37도의 실험군에서는 고드름이 쉽게 생기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실험을 시작한 지 1시간 30분 경과. 하지만 생각보다 고드름이 잘 얼지 않고 또다시 깊은 고민에 빠진 전문가와 제작진. 까다로운 실험 조건으로 어느 때보다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 그래도 옆에는 많이 지붕에는 생겼네요. 엄청 많이 생겼네요. 조건이 쉽지 않지만 다시 한번 기다려보기로 하는데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 추위와의 싸움만이 남았다. 계속되는 실험에 추위는 점차 심해지고 서큘레이터마저 얼어버리고 마는데 어휴. 장비가 다 얼었네. 추위 속에 계속되는 기다림. 2시간도 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어떤 실험군에서 고드름이 얼마나 자랐을까? 영하 5도의 상황에서 실험이 시작된 지 2시간 20분 경과. 과연 그 결과는? 영도가 제일 많이 자랐겠지. 2시간 만에 확연하게 눈에 띌 정도로 자라기 시작한 고드름. 미세하지만 조금씩 고드름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눈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관찰 실험 종료. 과연 2시간 경과 후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세 가지 실험군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고드름의 길이. 37도의 실험군에서는 2시간이 지나도록 끝내 고드름이 생성되지 않았고 사망한 지 오래된 경우를 대신한 영도의 실험군에서 고드름이 가장 길게 자라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 바로 사망한 거 아니고. 네. 고드름 사나이의 마지막 2시간 미스터리. 실험에서 확인한 결과처럼 어쩌면 청년은 사망한 지 오래된 상태에서 고드름처럼 길게 얼어붙은 것은 아니었을까. 저도 저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실험 딱 보고 나니까 맞아요. 2시간보다 훨씬 지나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네. 또 확실한 건 이제 영도일 때가 가장 빨리 얼었으니까 사망한 후에 얼었다는 확률이 제일 클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사망 후에 얼음이 오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어쩌면 앞에서 말씀드린 걸 고려하면 사망한 후 2시간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단열 효과가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고드름이 옷의 바깥쪽에서 생겼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실험 결과 보면서 처음에 했던 생각 쪽에 대한 믿음이 좀 더 두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발에 자라났던 고드름 길이 정도만 생각해 본다면 네. 아까 실험 고드름 길이하고 큰 차이는 안 났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이런 넘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얼어붙으면서 고정이 되는 상황에서 서서히 밀려 내려왔다. 그리고 발에 고드름이 생긴 시간이 그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저기 곽 작가님 얘기 듣고 약간 제가 반론이 좀 언론이요? 지금까지 의견이 계속 통일된 분위기였는데. 지붕이 있고 이분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후 얼음이 얼고 미끄러지기 시작했다면 이 분의 몸이 점점 미끄러질수록 오히려 아래로 또 떨어지는 힘이 강해지거든요. 중력. 중력. 근데 미끄러지기 시작했다는 건 위 부분은 녹았다는 얘기인데 이 분의 몸이 점점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 자세를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분의 몸무게를 지탱하는 얼음 부분은 이 몸 상체의 일부분밖에 없잖아요. 여기 있을 때는 많은 얼음이 붙들어 둘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신 저는 말씀하신 대로 점점 내려올수록 힘이 더 많이 걸릴 텐데 대신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더 튼튼하게 얼어붙을 수 있는 효과가 더 더해지기 때문에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죠? 이 얘기도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더 미끄러져 내려오는 게 중단되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중단되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정도에서 맞지 않았을까요? 내려올 야, 이거 거의 배틀인데요, 지금. 이거 실험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트릿 과학 파이터 같아요, 스트릿 과학 파이터. 그 이야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에서 제가 중재를 해보자면 그 지금 사망하신 분이 매달려 있는 상태를 보면 이제 상의하고 하의가 조금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상의가 좀 밀려 올라간 것 같거든요. 이걸 보면 거기 그 이 난간의 어떤 턱에 옷이라든지 이런 구조물들이 걸려서 걸려서 매달려 있을 그러시다가 거기에 옷이 걸려서 그랬을 수 있겠다. 단추나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중에 힘이 좀 추가로 죠 그래서 상의가 이렇게 올라간 걸 수 있겠네. 됐다. 야, 이렇게 아주 다행입니다. 자분들이 열띤 토론을 벌일 만큼 정말 미스터리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대단합니다. 저희 제작진들께서 그의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한 결과 함께 일했던 동료의 이야기를 어렵게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제작진들 진짜 대단하시네요. 열일하셨. 직접 러시아에 이제 연락을 드린 거죠. 네. 수사를 하셨네, 수사를.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TVN 다빈치 노트 제작진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안타깝게 사망한 동료의 죽음과 관련해 연락을 드렸습니다. 고인은 어떤 동료였나요? 저에게는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저는 예브게니와 외벽 로프 전문 회사에서 2년 정도 함께 근무했습니다. 그는 스포츠를 좋아했고 친절하고 좋은 동료였습니다. 굉장히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고인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주변 사람들은 그의 집안 내력으로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울증 증세로 호르몬 약을 먹었지만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 그럼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건가요? 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목을 매달아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의 죽음도 자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군요. 야, 이렇게 되면은 함께 일했던 이제 동료는 자살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집안 내력을 기반으로 했을 때 저는 사실 상당히 놀란 게 권 교수님 말씀하셨던 프로파일링이나 추측하고 들어맞는 부분이 상당히 보이는 것이 아까 약간 외향적인 성격일 가능성 최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도 잠깐 지나가면서 하셨는데 뭐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친절한 성격, 우울증 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 좀 그것과 일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권 교수님이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그냥 찍은 겁니다. 근데 이거 제 기억이 맞다면 아까 자살이라고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살이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일단 어떤 사고사의 그쵸. 입장이었었는데 근데 왜냐하면 수사상 지금 너무 밝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이 여기 제작진에게만 밝혀진 건지 아마 수사팀에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수사할 때 이런 심리부검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 걸 보거든요. 사망하는 방법과 모습은 당사자, 결정을 하는 당사자의 절박하고 처절한 심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의 선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까이서 본 동료들의 평가라든지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주변에서 하면 함부로 평가해서는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요. 심장마비로 인한 사고사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음주가 개입이 되지 않았겠는가. 밤중에 음주를 하고 나서 줄을 결박해서 그 자세로 매달아 놨다.